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설이었는데 설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이 개선년 설을 맞아서 먼저 여기 나오셨는데 도민들에게 설 덕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1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윤화섭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가족과 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고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명절 때만 되면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뭐 시설원도 다니시고 또 세배도 받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이 설 연휴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략 의장님들. 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이 저희 집으로 다 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설 명절 차례를 지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사실은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이제 설을 세기 위한 준비와 그다음에 또 고통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돌보고 또 그다음에 시장에도 나가봐서 우리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면 경로당회 같은 데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세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이제 사실 세뱃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동안의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꼼꼼히 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분들한테 좋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이제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평소 소신이 있는 의장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구석구석을 많이 다니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만나서 도민들 만나면 주로 의장님한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사회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떻게 흐를 것 같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으로는 지난 12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그 대통령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특히 이 장사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 때마다 가슴이 무척 아프고 무거워졌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들이 좀처럼 이제 예전같이 지갑을 확 열지 않고 너무 이게 자기 일목요연하게 구입할 것을만 적어와서 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는 전혀 없어서 서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회적으로는 삼성의 화성 공장에서 사실은 불산이 유출돼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또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 입법 활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의장께서는 지난해 후반기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셨죠? 이제 7개월여가 지나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짧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건 내가 좀 제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특히 이제 의장이 된 지 7개월이 됐는데 경기도 외에는 젊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도민의 삶도 일정 부분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들이 이제 주 임무가 이제 입법 활동인데 그 작년에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한 207건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 부분 장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34건의 지적사항을 해서 도민들한테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독려를 했습니다. 예,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짧지만 그 양이 상당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지난해 연말에 그 예산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지금 지연이 되고 그 여야간의 진통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어떤 화합의 리더십 우리 윤하섭 의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면 될까요? 저는 도민들한테 작년에 사실은 좀 그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의회는 서로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올 예산이 제대로 잘 예산이 세워졌나 꼼꼼하게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좀 서로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교섭단체 간의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걸로 비춰졌는데 사실은 서로 도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 간, 그다음에 의회 내에서도 사무처와 또 그다음에 교섭단체 간에 서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말을 앞세우는 소통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또 그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하섭 의장께서는 민주통합당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문수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당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와 소통이 잘 되느냐?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어떤 문제, 또 요즘에 와서 그 불산 사고와 관련된 처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그런 좀 소통이 좀 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을 갖는 도민들도 좀 있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나 저 모두가 다 같이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문수 지사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민의의 편에 서서 또 그다음에 그 민의를 대변해야 되니까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김문수 지사도 저희 의회에서 했던 일들을 성의 있게 많이 도와줬고 저희들도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협력 파트너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민을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정치력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서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민을 위한 어떤 이 의견이 다른
상충되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 이제 2기 도정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기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된 거와 어떤 아쉬운 게 있으면 좀 같이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 이제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특히 뉴타운 사업, 수도권 광역 철도 사업, 그걸 GTX라고 하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그다음에 아까 GTX 이런 것들을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앞서도 우리 의장님께서 시민 들어보니까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 이런 걸 이제 피부로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하석 의장께서도 경기도의회를 민생의회다 이렇게 표방을 하셨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활동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점에도 좀 이렇게 힘을 기울이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최근 국내적으로 경제가 이제 아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 보면 서민 경제를 볼 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개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중점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노력입니다. 그렇다 보면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 사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는 경기도민이 되어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빕니다. 바랍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많은 뒷받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직접 나가봐서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얘기 좀 잠깐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 지방분권을 모토로 내걸었다 이렇게 말하시고 있는데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뭐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원 보좌관제 이런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윤 의장님의 평소 소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계속 추진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했고 그동안의 성과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인사권 독립과 또 그다음에 정책 보좌관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8대 후반기 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의회와 행정안전부와 같이 협의하고 또 국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서 국회의원들도 꼭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인수위에도 저희들의 바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잘 검토하고 있고 또 원래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시절 때 저희들한테도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27조 원이라는 되는 경기도 예산을 심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또 일하는 의원이 되고 의회가 되려면 보좌관제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은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제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의회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의 기후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훌륭하고 또 그다음에 참신한 그 공직자를 저희가 받아서 또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 걸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왕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요즘 경기도청 그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의회 이렇게 의장과 관련된 그 글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인사권 관련된 얘기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의장님께서는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쭉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면 그게 노면수고 남이 하면 사실은 불륜이라고 라고 하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된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선택된 사람은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러시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경기도 의회는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훌륭한 공직자를 추천받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택해서 오도록 이게 하는 것이 일정 부분의 공직자에게는 그것이 인사권의 개입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큰 오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공직자를 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인사권 개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의회는 이게 공직자가 와서 쉬는 곳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요양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요구해야지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만한 사람들을 보내주면 아까 같이 그런 좀 격한 표현을 썼지만 그런 단체가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관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그것이 개입이라고 하면 순리뿐만 아니라 아무 역할도 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특히 인사권 부서도 필요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본연의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제 고침을 하겠습니다만 공약 중에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도 공약을 같이 하신 부분인데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의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 이제 국회 통과가 나왔는데 우리 의장님의 생각은 공천제 폐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초의원들은 지역 활동을 위해서 이제 공천제가 좀 폐지됐으면 하고요. 또 그다음에 광역의회는 공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지방 의원들의 역할을 보면
지방 의원들이 진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당으로 묶이면 사실은 일정 부분의 선택이 정당 후보자한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예.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건 광역은 기초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광역은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는 저 단체장과 의원들을 다 공천제 폐지하고 광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예. 우리 윤하서 의장께서는 연구하는 의회 역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의원 연구단체 지원이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또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좌관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기 때에는 16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만들어져서 연구 활동을 한 결과 조례 개정이 7건, 그다음에 도청 정책 제안이 10건 이런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의원 연구 모임하고 그 상임위 연구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상임위 연구 모임이 5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각 상임마다 있도록 10개 상임위에 배정했고요. 예산도 배정했고 그다음에 의원 연구 모임은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그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서 의원들이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 모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민들께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잘 몰라주면 좀 안타까우시고 좀 소용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이렇게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타까운 것이 이제 도의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도민들이 좀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뉴스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제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각 개인의 개인 블로그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운영도 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낱낱하게 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제 사실은 경기방송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담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의원들한테도 각 개인한테도 이런 기회가 많이 경기방에서 많이 주고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 인터넷 방송을 이제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본회의하고 상임위는 의회 내에서 인터넷 방송이 이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바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행물로는 의회 소식지, 글로벌 또 의정, 또 그다음에 만화로 만든 조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131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설 특집으로 마련해서 윤하섭 경기도의회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 남겨주시죠. 존경하는 1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개사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서민 경제와 청년 실업난 등을 바라보면서 경기도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의정활동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저희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하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윤하섭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